예, 앞 시간에 공격 기반 구조 PK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 인증 기간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좀 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이제 CA라고 그랬죠. 사실상 요 CA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AA. 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정책 승인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Policy 승인 Approving Authority의 약자입니다. 얘는 Policy 승인 Approve죠. Approving Authority. 자, 요거의 약자죠. PAA. 그래서 얘는 정책 승인 기관이란 뜻이에요. 정책 승인 기관. 자, 그래서 얘는 PK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어,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고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격기 구조 전반에 사용되는 정책 절차를 수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의 준수 상태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PAA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에 해당되는 정책 인증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인증 기관. 정책 인증 기관을 PCA라고 그러죠. 정책 인증 기관을 PCA. 얘도 policy 정책 인증 certification authority의 약자입니다. certification authority. 자, 그래서 요 정책 인증 기관은 요 PAA 아래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의 어떤 그러니까 사용자 어떤 도메인 내에 있는 어떤 사용자와 어떤 CA가 따라야 될 어떤 그런 정책들을 수입을 하는 거죠. 얘는 전반에 걸친 어떤 정책 수립이라고 한다면 얘는 CA가 준수해야 될 그런 정책,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인증을 해주고 그리고 인증서에 어떤 폐지 목록이 있는데 그런 폐지 목록 등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인증서 폐지 목록 관리. 자, 정책기관, 정책인증기관, 정책승인기관. 정책인증기관은 이 CA, 요 CA가 따라야 될, 준수해야 될 그런 정책을 수립. 그렇죠? 자신의 도메인 내에 있는 CA가 되겠죠. 예, 그리고 사용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될 그런 정책, 그런 것 등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이 아래에 이제 요 인증기관이 있는 거예요. CA가. 그래서 PCA 아래 계층에 있는데요. 얘는 사용자에 대한 공개키 인증서를 직접 발행을 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폐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인증기관에서는 각 개개인의 사용자의 인증서 발행, 인증서 발행.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도 인증서를 발행하는데 얘는 어, 그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인증하고 그 인증서를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인증서를 관리를 하는 거죠. 공개키를 인증기관의 공개키, 그것들을 인증을 하고 그러한 인증서를 관리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면 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폐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폐지, 폐지, 폐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떤 자신의 공개키라든지 또는 상위 기관의 어떤 공개키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얘는 사용자에게 공개키를 자신의 공개키, 인증기관의 공개키와 그 다음에 상위기관의 공개키를 전달해 줍니다. 공개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등록기간은 뭐라고 그랬죠? RA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등록기간. 요 등록기간의 요청에 따라서 인증서를 또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등록기간의 요청에 따라서 RA의 요청에 따라서 인증서를 발행하기도 하죠. 발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증서 그 소유자 대신해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쌍으로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인증서 소유자 대신 공개키와 개인키 쌍을 생성. 공개키, 개인키 생성. 하나의 쌍이죠. 쌍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 생성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거를 소유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전달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증기관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검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검증기간. 그 검증기간을 바로 예, 음, 어, VA라고 합니다. 검증기간. 자, 요 일단은 요거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정책 승인기관, 그 다음에 정책 인증기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인증기관. 그래서 요 인증기관의 상위기관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상위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들, 예, 그런 인증서들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사용자에게 직접 자신의 인증기관에 인증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그 아래에 이제 RA라고 하는 그런 등록기관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인증서를 또 발행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검증기관이 있어요. VA라고 하는. 얘는 밸리데이션 오서리티가 되겠죠. 밸리데이션 오서리티 검증기관입니다. 검증기관. 그러니까 인증서와 관련된 그 거래가 유효한 것인지 그런 것 등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된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여부, 그리고 인증서가 적절한 객체에게 발급이 되었는지 이런 그 당사자들에게 어떤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검증기관 없이도 이러한 그 인증기관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증과 관련된 검증 기능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검증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이 검증 기관은 이제 제3자에게 맡겨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주로 맡겨서 인증기관이 외주로 맡겨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증기관 자체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된다면 인증기관 자체에서도 직접 이런 검증기관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기관과 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증기관이 따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검증기관이 있는 것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더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A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이 RA는 등록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있고 CA가 있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요 인증 기간과 사용자 사이에 RA라고 하는 걸 둡니다. 이렇게 인증 기간과 요 사이에 등록 기간을 이렇게 두고 사용자에 대한 어떤 인증서를 신청했을 경우에 요 인증 기간 대신에 RA가 이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확인을 해서 그 기능을 역할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얘가. 요게 이제 등록 기간이에요. 얘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가깝다면 요게 이제 가능하겠지만 이게 너무 거리가 멀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서 RA를 활용을 해서 인증기간 대신해서 얘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대신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을 하는 거죠. 신원을 확인하고 그런 인증서 요청에 어떤 서명 같은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게 얘를 확인한 서명을 한 그 내용들을 인증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은 이런 등록기간이 제대로 된 등록기간인지 그런 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다 확인을 하고 사용자의 인증서를 발행을 해서 그걸 등록기관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등록기관에서는 그것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중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RA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선택적인 그러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적 구성 요소, 구성 요소로 보면 되겠죠. RA가 없을 때는 인증기관이 이런 RA 역할도 대신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RA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end entity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용자, 그쵸? 사용자는 뭐 일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자 그러면 보통 사람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개키 기반 PKI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도 사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사람이 사용하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 모두를 다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 이제 사용자라고 한다면 이거를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subject. S가 붙겠죠. 네. 사용자라고 하면 subject를 의미합니다. 자, 요거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모두를 전부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자신의 비밀키나 공개키상을 자신이 생성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자신의 공개키 그리고 비밀키 이거 생성 가능하죠. 주체가 그렇죠. 예, 이거 생성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개키 인증서를 요청하고 얻을 수 있죠. 공개키 요청 공개키 인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죠. 공개키 인증서를 요청을 하고 그걸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 생성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전자서명 생성 그리고 검증 이런 거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밀키를 잃어버렸거나 분실을 했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예를 들면 뭐 바뀌었을 때 정보가 변했을 때 그럴 경우에 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증서 폐지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인증서 폐지 요청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d ent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end entity는 결국은 요 같은 거예요. 사용자와 같은 거예요. 즉 여기서 제가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요 시스템이 이제 바로 end entity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엔드 엔티티는 최종 개체 개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최종 개체라고 한다면 최종 개체는 서브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엔드 엔티티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딱 엔드 엔티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엔드 엔티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이 복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엔드 엔티티스, 그죠? 자, 이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지금 없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레파지토리. 레파지토리는 뭐죠? 이거는 저장소죠. 우리말로 하면 뭐 여러 이제 개발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레파지토리 저장소 또는 디렉토리. 네. 어,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서를 그렇게 발행하면 그 인증서를 저장할 곳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증서를 저장하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증기관은 그 발급한 인증서를 어디다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곳이 바로 리파지토리 또는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어떤 원하는 어떤 상대방의 인증서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사용자 정보는 어쨌든 이곳에서 다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용자 인증서를 관리하는 역할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서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렇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도 이 저장소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접근 제한도 하게 되고요. 접근 통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디렉터리에 대한 표준 형식이 있는데요. 기준 형식은 ITU-T에서 정의한 X500이라고 하는 표준 형식이 있습니다. 디렉토리에 대한 표준 형식. 디렉토리 표준 형식이 있어요. 이 표준 형식이 바로 X500입니다. 그래서 이 X500이라고 하는 이 표준 형식을 간소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LDAP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LDAP. 이거 뭐죠? L이 뭐예요? lightweight 간소화시킨 것이라고 그랬죠? lightweight. D는 Directory Access Protocol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 lightweight 간소화시킨, 경량화시킨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요거 약자입니다.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의 약자 LDAP. 그래서 이 X500을 간소화시킨 것이 LDAP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 이제 X500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KI의 구성 요소 하게 되면 일단은 인증기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기관, 그리고 저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저장소, 마지막으로 최종 개체, 사용자.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인증기관은 말 그대로 인증서 발급해 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최종 그 객체 엔드 엔티티를 인증하는 그런 전자증명서 역할을 이곳에서 수행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 그 해당 최종 객체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어, 이러한 인증기관을 통해서 증명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증기관에 대한 구조 PAA가 있고, 그리고 PCA, 그리고 CA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정책을 승인하는 기관, 인증하는 기관, 그러니까 PKI 전반에 대한 정책 승인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정책 인증 기관, PAA 아래 계층에 자신의 도메인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사용자에 대한 인증 기관이 어, 그 준수해야 될 어떤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해당 그 인증 기관에 대한 공개키를 인정해주고 인증서 등을 폐지 목록 등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CA 같은 경우는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기관이죠.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폐지할 수도 있는 곳이고요. 취소할 수도 있는 곳이고, 그러한 공개키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주고, 또는 인증서에 대한 취소 목록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등록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인증기관 사이에서, 그렇죠? 사이에서 어, 인증기관 대신해서 어떤 자기가 사용자들에 대한 인증 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그 서명을 자신의 서명을 이용해서 인증기관에 의해 제출을 해주고,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증기관은 등록기관의 어떤 서명 그런 것 등을 확인을 해서 사용자 인증서를 발행해주면, 등록기관이 그 인증서를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요청을 얘는 승인을 하는 거죠. 사용자에 대한 인증 요청, 사용자의 인증 요청, 승인, 그렇죠? 승인하고 그걸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죠. 승인, 그리고 CA의 전송,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등록기관이 한다. 그 다음에 저장소는 디렉토리라고 했죠. 그래서 인증서와 어떤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 인증서, 그리고 사용자 관련 정보, 사용자 관련 정보 등을 보관하는 곳,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뭐 인증서 취소 목록이라든지, 또는 상호 인증서와 관련된, 그러니까 상호 인증서상, 이런 것 등을 저장을 하고, 또는 얘는 이제 저장소에서 이제 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검색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서버를 LDAP라고 하는 어떤 간소화시킨 그런 프로토콜이 있죠. 그래서 이 LDAP를 이용을 해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LDAP를 이용해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장소들은 이제 있는 기관에서 이제 대부분 관리를 하겠죠. 이런 저장소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최종 개체이기도 하고 서브젝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그 시스템들, 이런 것 등이 전부 사용자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뭐 서브젝트 또는 end entities 뭐 이런 것 등이 다 사용자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신의 비밀키와 공개키 생성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는 인증기관에 공개키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죠? 인증기관에 공개키 요청, 획득, 그렇죠? 이런 것 등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개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 인증기관의 인증서죠.
인증서인데 공개키 인증서죠. 죄송합니다. 공개키 인증서를 요청하는 거죠. 공개키 인증서 요청하고 공개키와 그 다음에 어, 그, 그리고 또 뭐죠? 어, 공개키와 개인키, 그쵸? 예. 자신의 비밀키와 공개키쌍을 생성하기도 하는 거죠.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그리고 개인키, 비밀키 같은 얘기예요. 비밀키 이런 것들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죠? 사람, 시스템 모두 다. 그리고 전자서명 생성하고 검증하는 역할도 하고요. 얘는 전자서명, 그쵸? 얘는 당연히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검증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쵸? 이런 것 할 수 있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사용된 인증서를 획득하든지 어떤 그러한 인증서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인증서에 대한 취소 목록 이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 폐지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PKI의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빠진 부분이 있다면 VA라는 게 있었죠. 검증기간, 검증기간. 검증기간은 보안 측면에서 좀 완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인데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면 보통 CA 안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CA 안에 통합돼서 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이걸 외주를 주는 거죠. 검증기관은 외주를 따로 아웃소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증기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증기관은 이제 인증서와 관련해서 그 거래가 관련된 거래가 유효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효성 여부,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따지고 그리고 그 인증서가 그 적절한 서브젝트 또는 적절한 엔드 엔티티에게 제공이 제대로 됐는지 뭐 그런 것 등을 이 검증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양자 간에 해당 당사자 간의 어떤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안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검증 기관이 있음으로써 좀 더 완전한 어떤 그런 보안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검증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디렉토리에 대한 어, 표준 형식, 디렉토리에 대한 표준 형식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ITU-T라고 하는 ITU에서 정의를 해 두었는데 어, 일단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보면 CA의 공개키는 오프라인으로 유저에게 전달이 되는데 유저들은 CA 공개키를 항상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CA에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CA 인증서가 있는데 이건 루트 CA에서 서명 후에 발급을 하고요. 하이 CA 및 엔드 유저들에게 모두 공유가 됩니다. 인증 경로는 여러 개의 인증서들의 체인, 그리고 신뢰 체인이라고도 하고요. 검증은 각 CA가 발행한 CRL을 검증하여 만기 이전의 폐기 상태를 함께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CRL은 이제 바로 폐기 목록이에요. 폐기 목록. 폐기 목록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루트 CA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이런 인증 기관들은 계층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KI 형태의 구조가 그러니까 최상위 루트 CA가 있고 그 아래에 하이 CA가 계층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어떤 그런 트리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CA에서 이제 상위 인증 기간 하게 되면 앞서는 제가 뭐 PAA, 뭐 PCA 그리고 CA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CA 아래 또 다른 CA가 있고 그 아래 또 다른 CA 이런 형태로 해서 계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A의 상위 CA 인증 기간 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앞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PCA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CA가 좌우지간 여기서 말하는 루트 CA라고 하는 거는 이처럼 CA가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트리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루트 CA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온 거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RL 폐기 목록, 그러니까 앞서 제가 검증 기간 얘기했었죠. VA, V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CA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증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CA가 발행한 이 해당 CRL에 대한 유효기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려면 CRL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CRL을 활용을 해서 만기 이전의 어떤 폐기 상태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CRL 내에 폐기된 인증서들의 어떤 그 목록이 어, 1년 번호를 통해서 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인증서 폐기 목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CRL 인증서 폐기 목록. 이것도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